안녕하십니까? 쏘가리에 미친 소덕후입니다. 이번 영상은 4월 예상 피딩 타임과 2021년 첫 쏘가리 낚시 출조 영상 및 단양의 초봄부터 금어기 전까지 다닐만한 포인트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4월 중 사이즈가 큰 놈이 나오거나 마리수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날에 예상 피딩 타임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평소보다 오전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날의 시간대입니다. 물론 봄에는 아침에 수온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밤이 유리하겠지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출조한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가보는 포인트여서 출조 전에 지도를 보고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물 흐름대로 줄을 긋습니다. 그럼 노란색 부분이 물이 받치는 자리라서 포인트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의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놈들이 파란색을 따라 움직이고 그 주변에 잔챙이들이 자리합니다. 강의 단면을 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당연히 물골이 가깝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물 흐름이 바뀌는 이곳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피딩 타임과 날씨, 수온 등을 보고 계획했던 단양으로의 출조일은 9일이나 10일이었지만 7일 섬강의 수온이 14도까지 올라서 몸풀기로 가까운 섬강을 찾았습니다. 봄에는 날씨가 좋더라도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물이 증발하며 열을 계속 뺏기기 때문에 수온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수중보가 완공된 이후로 저수된 물의 양이 많아서 수온이 오르려면 2일 이상 날씨가 좋아야 해서 활성도 좋은 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포인트는 바닥에 돌이 거의 없어 은신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드물게 잉어의 라이징이 목격됩니다. 아직은 좀 이르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10분 정도 지나서 폴링에 받아 먹는 입질을 받습니다. 옆으로 째는 것이 그리인가 했는데 섬강에 있는 쏘가리보다도 개체수가 적은 베스가 나옵니다. 횡성이나 원주의 저수지 중에 베스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베스가 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불법 하시는 분들 때문에 쏘가리 개체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제는 베스까지 날리네요. 강릉 남대천에도 베스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 무슨 생각으로 외래어종을 퍼뜨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도 아니고 퍼져봐야 생태계 교란만 일으켜 토종 생물들만 줄어들 텐데 말입니다.
쏘가리 낚시 첫 출조에서 배스로 마술을 하니 기분이 정말 개떡 같습니다. 또 배스 특유의 냄새도 오늘따라 더 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이놈은 가져가서 샤브샤브를 해서 동네 길고양이한테 줘야겠습니다. 이제 초봄부터 금어기 전까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중보로 인해 하덕천까지 담수가 되어 있으므로 동면터가 되는 반면 수중보가 없을 때보다 수온이 늦게 올라 다른 수계보다 시즌이 한 달 정도 늦게 시작됩니다. 4월 중순 정도까지는 3일 정도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어 실시간 수질정보 시스템에서 수온이 14도를 넘기는 것을 확인하고 출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충주댐의 수위가 132m 이하일 경우엔 댐에서 수중보 위로 올라오지 못하므로 수중보가 넘치기 전에는 떼쏘가리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노동리입니다. 침식된 부분과 바닥 지형으로 볼 때 물이 받치고 넘어가는데 새물이 유입되면서 영향을 받아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파란색 부분이 두 물이 만나는 경계가 되면서 큰 놈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수온이 14도나 15도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연안으로 붙지 않으므로 워킹으로 할 시에는 장타를 쳐야 합니다. 2020년도에는 낱말이었지만 거의 30 이상으로만 잡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중보가 완공된 이후로는 4월 중순 정도까지는 보팅이 아니면 쏘가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수대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흰색의 등고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받치면서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이 바뀐 후에 유람선 선착장 방향으로 흐르다가 다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과거 수중보 완공 이전의 지도입니다. 바닥에 호박돌이 많아서 모두 포인트가 될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보트 위치를 잡으면 오히려 워킹 낚시보다도 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잡더라도 30 이상은 구경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자리에 위치를 잡고 약간 상류 방향으로 캐스팅을 한 후 물살에 태우면서 리프트 앤 폴링을 하면 쉽게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수몰나무들이 곳곳에 있으므로 이것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수몰나무 때문에 밑걸림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쏘가리에겐 은신처가 되어 채비를 가까이 붙이면 입질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는 예상 피딩 타임의 시작 시간은 물 흐름이 느리지만 끝나는 시간이 되면 상대적으로 물 흐름이 빨라집니다. 그러므로 앙카 무게가 가벼울 경우 낚시를 시작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끝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보트가 하류 방향으로 떠내려갈 수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앙카줄을 길게 늘여서 이런 일을 방지하지만 여러 대의 보트가 뒤엉켜 낚시를 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자칫하면 다른 조사님의 채비가 앙카줄에 걸려 보트가 끌려갈 수도 있고 앙카가 살짝 들리면서 보트가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앙카줄이 길면 보트가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해 텐션 유지가 안 되어 입질을 못 느낀다던가 채비가 바닥에 걸리는 등 안정적인 채비 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삼봉대교 주변 포인트입니다. 이제 물 흐름이 어떻게 될지, 어디가 포인트가 될지 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면 받치는 자리가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도전교 아래는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석축 끝나는 경계 지점이 하류 쪽은 수심이 깊다가 상류 쪽은 얕아서
마치 슬로우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수온이 오르게 되면 연안으로 올라타는 잔챙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전교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포인트가 되겠죠. 저는 한 번도 서보지 않았지만 조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취수탑 주변이 포인트인데 이쪽은 물 흐름보다는 돌이나 장애물 등이 워낙 좋기 때문에 포인트가 됩니다. 예전 공사할 때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에 잠겨 있지만 이 길을 지탱하는 옹벽이 또 포인트가 됩니다. 이 터 위에 착수시켜 옹벽을 훑으며 폴링시키면 쏘가리들이 못 참고 받아먹습니다. 상류 쪽의 석축지형도 옹벽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받쳐서 변화가 생기는 곳에 쏘가리가 있습니다. 도담산봉은 유람선과 모터보트가 다녀서 낚시를 안 해봐서 패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금오기 전까지 보팅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영상은 하덕천을 포함한 워킹 포인트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의 퀄리티를 높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